반갑습니다. 알쓸 전략, 알고 보면 쓸모 있는 절세 전략. 강연자이자 절세 전략가인 박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아이에게 금융자산 증여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자녀분들한테 요즘에 좀 증여 많이 하죠. 특히 그 중에서도 뭐냐면 금융자산을 증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주식 시장이 내려갔을 적에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그 주식, 그 증권사 통해 가지고서 계좌가 개설됐다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부분들에 대한 거, 금융자산 증여 어떻게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특히 자녀 명의의 적립식 상품 가입에 납입하면 부담 덜면서 증여 가능하다라는데 이런 적립식 증여 상품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6월 국세청 발표 통계 2차 수시 공개 자료 보게 되게 되면 2020년도 유가증권 및 금융자산 증여세 신고 건이 8만 132건으로 해서 19년도 대비해서 51% 정도 증가했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급락한 후 다시 반등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대적인 시장에 참여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코로나 시점에 자녀들한테 이 증권사 통해 가지고서 이 주식계좌가 상당히 많이 오픈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자녀의 재산까지 증식시킬 의도로 금융자산 등의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그럼 이거는 요즘에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더구나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이제 서학개미들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 개설해 놨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다 4천에서 5천 넘어가면서 효과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중 3억 원 이하의 증여 건수가 한 6만 7천 건으로 전체 유가증권 및 금융자산 건수의 한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다시 뭐 3억 원 이하 부분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1억 원 미만이 거의 58%를 차지하는 것과 대부분의 증여가 증여재산 공제액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증여재산 공제 우리가 원래 얘기 나눴었죠. 성인 배우자간은 6억, 그 다음에 성인은 5천, 미성년자는 2천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그 정도까지 부모들이 줘가지고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주식계좌를 개설했다. 그 이유는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거죠. 뭐냐면 증여재산 부분들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액이 미만일 경우에 증여세가 제로가 되는 이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뭐 더 특별하게 자녀들한테 해주기보다는 딱 그 범주 내에서만큼 성인 같은 경우에는 5천이니까 5천 범주 내에서 주식회사 개설을 해주기도 하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천이니까 2천 부분들에 대한 거 가지고 해주고 그런 정도가 되는 거죠. 자, 투자 측면에서 유가증권 부분들에 대한 우리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이 그런 데도 높고 통계와 같이 증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얼마나 증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증여세 공제 금액과 어떤 방법으로 증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증여 실행 여부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참가하도록 한번 하도록 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정시 소득공제 항목이 있듯이 증여세에도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을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이게 중요하죠. 이 증여재산 공제 항목이 이게 사실 중요하죠.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우리가 공제가 되느냐 이거죠. 재산의 종류의 구분이 없습니다. 최초 증여일부터 몇 년? 10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많이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몇 년이면 10년 잊지 마시고 이건 뭐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수증자 기준으로 해서 있는 거죠. 누구 기준으로다가 수증자 기준. 그건 뭐냐면 받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증여 배우자는 얼마? 6억, 직계존속 5천, 그 다음에 직계비속도 5천, 그쵸? 근데 이거 어떻게 돼? 친족으로부터 1,000만 원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가지고 이 표에다가 쫙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표를 첨부하시게 되게 되면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봐보도록 하세요. 자, 자녀가 증여재산 공제 내에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그러니까 배우자는 6억, 성인 자녀는 5천, 그 다음에 미성년 2천, 뭐 이렇게 범주 내에서 받는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그러면 증여세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렇죠? 증여재산에 대한 것이 증여세가 발생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발생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직계 존속이란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직계 존속에 배우자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된다? 동일인으로 본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버지 뭐 5천, 엄마 5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그래서 동일인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증여세 공제액이 차감되니 증여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녀에게 증여할 의도가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 일시금에 큰 금액을 줄 수 없을 적에, 그렇죠. 대부분이 다 이렇죠. 왜냐면 여유자금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 대신에 애들한테 해주고는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금 큰 금액을 줄 수 없을 적에 그랬을 때 방법이 있죠. 어떤 식의 방법을 한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죠. 적립식 계좌를 통해서 매월 나눠서 증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안 되게 되면 뭐 월로 해가지고선 적립식으로 가져가는 방법,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선 가능하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증여는 자녀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할 경우 그 시점마다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통장에다 계속 넣어준다든지 하게 되겠죠. 그러나 부모가 정기적이라는 말, 이 말을 여러분 잘 체크하세요. 어떻게? 정기적으로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 그 사실을 최초로 입금일로부터 증여과세 신고 기한 내에 납세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명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의해서 최초 입금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증여세 과세 기준을 계산한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한테 정기적으로다가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한테 말해서 정기적으로다가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애를 계약자로 넣는다든지 한 다음에 뭐 적금을 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 적립식 펀드라든지 이런 걸 한다라고 약정을 하고 계약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거를 최초로 가입한 날, 오케이? 최초로 가입한 날을 증여 시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된다? 원래는 애 통장에다 돈을 넣게 되게 되면 그때마다로다가 보겠다 그런데 만약에 정기적으로다가, 그죠? 정기적으로다가 해가지고서 애 통장에다가 우리가 하겠다라고 약정을 하게 되게 되면 언제? 최초 입금시, 그러니까 계약 날이 되겠죠. 그렇게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과연 가능한가라고 물어봤을 적에 법령을 찾아보면 돼요. 법령에 뭐로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62조.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라고 하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유기정기금이라고 하는 거죠. 유기정기금. 다시 해서 뭐냐면 기한이 있는 건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 1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다가 100만 원짜리를 떴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0만 원이면 1200만 원이 되겠죠. 연도 1200만 원. 그거를 가지고 분자를 하고 나누기에 분모에는 가로 열고 1 플러스 보험회사의 평균 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이율이에요. 오케이. 이게 보험회사에서 나온 상품도 되겠고, 증권사 나온 것도 있고, 은행도 되는데, 거기에 보험회사에 대한 것이 법에 나와 있네요. 그럼 보험회사의 평균 공시이율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이유.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현재는 3%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말고 기획재정부령에 의해 가지고 발표가 나가 있어. 예전에 여러분들 뭐라는 6.9%였었는데 3.5%에다가 현재는 3%로다가 해주겠어요. 거기에 N 평가 기준일 부분들에 대한 경과당 수야죠. 만약에 5년이면 5, 그 다음에 3년이면 3, 5년이면 5, 7년이면 7, 10년이면 10 하게 되게 되면 얘가 말 그대로다가 10년 동안, 뭐 5년, 7년 동안, 5년 동안 돈을 가지고서 한꺼번에 평가를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씩 1년에 1200만 원, 10년이면 1억 2천을 현재의 시점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현재의 시점으로다가 할인을 해줘가지고 3%씩 할인을 해주고 현재는 그게 얼마냐? 그러면 그거를 나온 금액을 가지고 증여 금액으로다가 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미리 돈을 내게 할 테니까 그러면 좀 할인해 주겠니? 그래. 뭐 할인해 줄게. 너 얼마인데 먼저 돈 내. 그러면 내가 할인해 줄게.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자녀 명의의 청약저축 또 ISA라고 하는 종합자산관리 계좌에 대한 것을 부모가 대납했을 때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녀의 주택 마련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청약 가점을 위해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국내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부모들은 위탁 및 집득 투자가 가능한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일명 ISA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누구 명의로 하냐면 자녀 명의로다가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납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서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만약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걸 부모하고 자녀가 약정이 됐을 때에는 언제? 첫날 들어갔을 때 부분들을 증여의 시점으로 봐가지고 나중에 나야 있는 부분들까지를 끌고 와서 그 시점에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간 납입하는 거 60회잖아요. 그렇죠? 증여세 납부할 것 없이 증여재산 공제까지 증여할 계획을 계획할 경우 표 이와 같이 원료를 계산할 수 있다. 증여재산 공제액이라 그러니까 성인은 5천 원, 미성년은 2천만 원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를 한번 보면 되겠네요. 여기 미성년자 나오지 않습니까? 표 2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좀 보면서 될 것 같아요. 미성년자니까는 우리가 증여재산 공제액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역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 뭐냐면 5년 동안에 증여받을 면목상의 금액은 2,100만 원인 거야. 여기에서 한 달에 얼마야? 35만 3천 원씩 해가지고서 연간 불입하게 되면 423만 9,895원이 나오네요. 요분들을 다 합치게 되게 되면 토탈 2,100인데 요거를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요거를 5년 동안 납입하기로 돼 있는 거를 그 시점, 언제? 첫 번째 1회차 납입했을 때를 다 끌고 와서 3% 부분들을 디스카운트 해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인되고 하면 또 2천만 원 되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 말 그대로 부모가 자녀한테 35만 3천 원씩 어떤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매 놓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다가 비과세 될 수가 있는 형태가 된다 이거죠. 그래요. 언제 대신 뭐냐면 계약을 하고 나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어떻게 되겠어?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겠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돼요? 성인은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5천만 원 부분들에 대한 건데 그럼 월 얼마? 88만 3천 원씩을 불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연간 1천만 원, 1,059만 9천, 그리고 736원 이거를 가지고 5년 동안 하면 5,200인데 그 5,200에 대한 거를 정기금 평가를 하면 이 금액이 어떻게 되겠어요? 5천만 원 딱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정기금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의 가치를 반치로 평가한 재산가액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초과하면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 5천만 원 부분들을 벗어나질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증여세를 저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해당 5천만 원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부모가 만약에 증여세까지를 납부를 하게 되면 그 증여세 납부한 것까지도 세액에 포함이 또 돼요. 그러니까 또다시 과세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딱 그 자녀 맞춰가지고 하시는 거고 만약에 넘어서까지 해주려 그러면 자녀가 납부해야 될 증여세는 최소한 활용한 다음에 하시는 게 괜찮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유식 금융자산을 대신 납입해주는 방법으로 증여할 경우 우리 좀 전에 봤었죠. 그래서 정기예금 평가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부모는 여러 기간에 나눠 납입함으로 큰 부담이 없죠. 그렇죠. 뭉칫돈, 종잣돈을 주는 게 아니니까. 자녀는 증여받은 금융자산의 원금과 운용 수익을 향후 기초산, 종잣돈, 시드머니로 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막장 주택을 마련하려고 했을 때, 그죠. 재무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부모 입장에서 유동성이 부담이 될 수 있고 한꺼번에 목돈을 주게 되면 당연히 부모한테 부담이 되죠. 자녀 입장에서 증여세에 대한 부담으로 이중고가 넘쳐나게 되게 되면 결국은 증여세 부분들은 자녀가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증여세까지 부모가 내주게 되게 되면 그거조차도 또다시 이자 증여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유의하자라고 앞에서 체크했었죠. 자, 또 중앙일보 이런 게 나왔네요.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여유자금이 허락하는 수준에 맞춰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계획도 짜보도록 하자. 이게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시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정리 관련 법령 한번 보도록 하죠. 증여 목적의 계좌 입금에 대한 평가 방법이에요. 아까 그랬었죠.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에요.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마다 뭐라 그랬었어요? 증여로 본다 그랬었잖아요. 사실 그때마다 한때마다 어떻게 봐요? 증여하는 거로. 그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방법을 통하자. 어떤 방법으로 통하냐 그러면 이런 방법을 해보는 거 어떻겠냐 이거죠. 유기정기금 평가 방법. 그렇죠.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년짜리, 5년짜리 주식이라든지 정시식 펀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게 되게 되면 최초 입금일이 증여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증여세 과세 표준을 계속 신고하면 되는 거고 끝나고 나면 그걸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를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기정기금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 계산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렵지를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과 같이 자리가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뭐를 했냐 그러면 목돈을 줄 수 없을 적에 자녀들한테 금융자산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얘기 나눠봤어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 오케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애기들이 태어나면서 봤다 했을 적에는 어떻게 돼요? 미성년자 부분들은 사실은 보험 관계 때는 피보험자가 안 되니까 애로사항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뭐 은행에 적금이라든지 증권사에 이제 펀드 계좌를 개설하러 가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자녀들이 15세 이상이 되게 되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보험을 활용해서 또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시황에 맞게끔 좋은 거 선택하셔가지고 진행하시게 되게 되면 자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만들면서 애기들이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기원받고 사랑받으면서 나중에 부모 도움받아서 부자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봐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